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갈수록 떨어지는 중국 위상, 대미 수출 점유율 갈수록 하락, 탈중국 가속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위상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중국과 홍콩이 포함된 아시아 14개 저비용 국가 및 지역에서 지금 홍콩과 중국이 포함이 되었던 것은 지금 WTO에서 홍콩과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14개 저비용 국가 및 지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중국산 물품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발판으로 성장을 해왔던 중국으로서는 제조업 기업들의 탈중국이 일어나면서 자국 산업 발전에 한계가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갈등으로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탈중국이 촉발되면서 오히려 다른 아세아 국가들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갈수록 떨어지는 중국 위상, 대미 수출 점유율 하락, 탈중국 가속화입니다. 2022년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공산품 비중이 줄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 14개 저비용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지역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100%로 잡고 여기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각국의 비율을 봤던 것입니다. 이 14개 아시아 LCC는 중국 본토, 홍콩, 대만,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지금 14개 아시아 LCC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공산품 품목 중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7%. 이는 2021년 53.5% 감소했으며 2013년부터 시작되었던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아시아 14개 LCC 공산품 수입은 2022년 11% 증가한 1조 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아시아 국가는 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국과 홍콩은 꼬그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미국 수출에서 중국 본토와 홍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을 때 특히 베트남, 인도, 대만, 태국 등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도를 했죠. 이 배경에는 탈중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관세,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탄력성 등을 대한 우려로 제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탈중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택하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 인도, 대만, 태국이라는 것이죠. 이 보고서는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들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접거나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스마트폰 부분이 완전히 접었어요. 그리고 축소하고 있으며 지금 애플과 같은 경우는 축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최근에는 인도에서 생산을 확장하며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아시아 LCC 정부들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죠. 에버브라이트 증권의 5월 보고서에서는 애플 상위 200개 공급업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 수가 2018년 17개에서 2020년 23개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 7개가 중국 본토 기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탈중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증가하는 인건비, 두 번째는
공급망 병목 현상.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코로나19 대응과 미중 갈등과 같은 사회적 우려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보고서에서는 의류 및 섬유 산업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의류와 섬유 산업에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인건비를 올리는 중국의 상황 때문입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인구를 고려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중국에서 퇴출시키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대규모 인력이 들어가는 의류, 섬유 산업은 중국에서 퇴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제창하고 10대 제조업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좋은 그림이 여러 개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데 지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알아보고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제조 2025 목표 1단계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핵심 소재와 부품의 70% 작업. 이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반도체.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제조 강국인 일본과 독일의 추월. 3단계에서는 미국을 꺾고 제조 최강국의 달성인데 지금 탈중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중국제조 2025 육성 대상 산업 및 7대 신흥 전략 산업입니다. 중국제조 2025에 10대, 10대 그 전략 산업이 있었는데 일단 보시면 돼요.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고급 디지털 선반 및 기계 로봇,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지금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기차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고 있죠. 신소재도 나오고 생물의학 및 고성능 의료기계, 항공우주장비, 농기계 및 장비, 그리고 해양 공정장비 및 고기술 선박, 선진 궤도 교통장비. 이게 철도 이야기입니다. 철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항공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전력 장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대 전략 산업 육성률을 보면 신흥 정보 산업, 첨단 장비 제조, 신에너지 전기차,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전략 및 환경 보호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가장 위협받는 나라가 누구냐? 바로 한국이 제1번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보고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상무부의 자료로 중국제조 2025에 대한 10대 산업 발전 계획을 보고 있는데 신에너지 자동차에서는 전기자동차, 연료전기차 및 배터리 부품 개발, 그리고 첨단 선박 장비, 심해 탐사, 해저 정거장, 크루즈선, 그리고 에너지 장비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 넘어가고 반도체 칩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 칩 분야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반도체 핵심 칩 국산화, 첨단 메모리 개발, 5G 개발, 지금 6G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은 사물 인터넷, AI죠. AI, 빅데이터 처리, 앱 개발, 그래서 클라우드와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와 화웨이가 지금 열심히 닦고 있죠. 그리고 항공 우주 장비, 무인기, 첨단 터보 엔진, 차세대 로켓, 중형 우주 발사체 개발, 지금 신소대, 나노그래핀 초전체,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고위험군으로 보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낭할 것만 같았던 중국제조 2025는 미국의 견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이 꼬꾸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제조 2025 포기해라. 그 중국과 같은 경우는 우린 포기 못해. 수정만 좀 하겠다. 결국 수정 안 했죠.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정 안 했고 포기하라겠는데 이 포기 안 하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반도체 제일 지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 반도체 두들기에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대응 그리고 중국제조 2025가 지금 사실상 성장을 멈춘 상황, 여러 가지 상황, 물론 성공한 게 있죠. 전기차.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성장을 못했고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 제품에 많은 관세를 여전히 붙이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국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현재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 반도체 때리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첨단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 조인트 벤처를 통한 기술 지원 금지 등 그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로직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지금 14나노 수준의 것을 지금 40나노 수준까지 올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네덜란드와 일본의 동참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때문에 더 많은 제조기업들이 탈중국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중국 제조업 이탈은 캄보디아와 같은 전통적으로 덜 산업화된 국가들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캄보디아 당국은 향후 3년 동안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자동차 및 전자산업을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캄보디아의 대미 전자 제품 수출은 매우 작은 기반이긴 하지만 복합 연간 128%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 인도와 함께 반도체 제조업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멀리 떨어지는 초기 수혜국 중 하나라고 덧붙인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 LCC 14개국에 중국과 홍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비중이 50% 이상이었던, 여전히 50% 이상이지만 지금 2013년부터 지금 중국 수출의 그 비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미국 14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작년만 해도 14%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중국의 위상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첨단 기술 더 이상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조인트 벤처 안 됩니다. 그리고 기술 협력 안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1년간 유예기간을 한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대로 시행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위상은 현재 수준에서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들이 현재 반도체 수준을 따라올 때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 일본, 미국이 이 기간 동안 발전을 하지 않느냐라는 건 아니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가고 계속적으로 기술의 습득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보니까 지금 재선에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에서 인기를 얻겠다라는 그런 속셈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퍼줄 건 다 퍼줬습니다. 이미. 한국은 퍼줄 건 다 퍼줬고 일본과의 관계 좋아져라 미국이 말했더니 해줬어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풀어줘 라고 했더니 화이트리스트 풀어줬어요.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해줬는데 미국에서 지금 정작 받는 것은 그렇게 얼마 많지 않다라는 것들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투자를 더 많이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곳에 조금 더 붙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미국 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유럽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고 중동에서 한국의 방산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발트 3국과 지금 다시 협력하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서로 지금 특사들이 보내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는 지금 보세요. 발트 3국, 폴란드, 나중에 우크라이나까지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동부전선, 그래서 러시아로 보면 서부전선이죠. 러시아 서부전선, 그리고 유럽의 동부전선, 이러한 지역에 한국의 위상이 미국을 지렛대로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차후에 대만과 미국이 연합군으로 중국을 할 때, 이때도 우리나라가 군사보급창고로의 역할을 또 한 번 하게 될 것처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난리쳤죠. 아주 심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집어먹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알고 있죠. 북한도 알고 있고, 그래서 북한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지금 현재는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미래를 미국과 함께 해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이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